네, 반갑습니다. 자, 박호순 원장입니다. 자, 오늘부터 화재안전 기준 첫 강의 시작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시간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부터 본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고요. 일단 저희가 매주 수업이 4시간씩 있고요. 그리고 10주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시간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금 시간이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제가 한 주 정도 더 할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 수업 기간을 조금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요거 끝나고 이제 점검 실무 행정 요 수업은 이제 1월 초부터 시작을 해서요. 한 2주 정도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이 좀 모자라면 한 주 정도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강의 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밴드로 동영상 수강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총 이제 첫 주 한 주에 4시간이잖아요. 4시간인데 3시간은 화재안전 기준 설명을 할 거예요. 먼저 암기하시기 전에 이해가 선행이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은 그날 나간 그 내용에 대한 암기법을 이제 디도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암기를 이제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실지에 대한, 그래서 이 마스터 본책 요것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왜 이 책으로 나가야 되는지는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긴 했는데, 이 책이 이제 해설 부분이 수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화재안전 기준 설명을 자세하게 나가고요. 그리고 이 책으로 암기 핸드북이라고 적혀 있죠. 이 책으로 암기 파트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저희가 밴드를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면서 공부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오리엔테이션에 앞서서 이 책으로 나가게 된 이유를 모르신 분도 계시겠구나. 그쵸. 지금 밴드에 초대가 아직 안 돼 있으신 분, 오늘 당일 처음 오셨다.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서 그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저희가 이 수업이 2023년 대비 수업이잖아요. 2023년 교재로 나가야 되는데 왜 2022년 교재로 좀 나가게 되냐면, 이제 개정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인 중에 소방청 관계자분이 이제 계세요. 이제 그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화재안전 기준이잖아요. 지금 국가 화재안전 기준입니다. 이게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우리 법규도 이제 이분화 되잖아요. 그 소방관계 법령 시설법이 관리 기준하고 두 개 법으로 나뉘는데, 화재안전 기준도 화재안전 기술 기준 그리고 화재안전 성능 기준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바뀔 거라 이제 예상이 돼서 이제 소방청에 이제 전화를 해봤습니다. 소방청 제도과, 궁금하신 분들은 소방청 제도과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제 통화를 했는데, 소방청 제도과, 거기가 화재안전 기준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직접 이제 확인을 했는데, 뭐냐면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게 이제 맞고 이제 시행일이 12월 1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행정 예고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나오고, 이제 공포는 12월 2일 그 전에 되긴 하겠죠. 그래서 무슨 내용이냐면,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이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화재안전 기준 자체가 추가가 되거나 그러는 거는 이제 별로 없고, 물론 공동주택 화재안전 기준, 그 다음에 창고시설 화재안전 기준,
뭐 공사 현장 화재 안전 기준 이런 이제 신설 예정에 있는 이미 이제 행정 예고가 나온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공포가 돼서 추가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이긴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차피 예고된 거였으니까. 그런데 그거 말고 화재안전 성능 기준하고 화재안전 기준, 화재안전 기술 기준 그렇게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뭐 갑자기 이게 막 많이 바뀌거나 그러면 이제 대혼란이 오겠죠. 그 실제 뭐 시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추가되는 내용은 없고 예, 성능 기준하고 이제 기술 기준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사실 이 화재 안전 기준 내용에 보면은 이제 설치 기준도 있고 어떤 성능 기준 이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성능 기준이라 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올해 좀 개정이 되긴 했는데 뭐 우리 옥내 소화전 설비 배선에 사용되는 전선의 종류 공사 방법 여기 보면은 이제 성능 기준 내화 전선의 내화 성능은 뭐 이게 없어지긴 했는데 노즐에서 뭐 75mm 거리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성능 기준이란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 섞여져 있으니 그런 내용들을 뺀다 이거죠. 뺀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것들도 있어요. 성능 기준하고 이제 설치 기준하고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딱 이렇게 뽑아내서 분류하기는 또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화재 안전 기술 기준하고 성능 기준으로 나누긴 하는데 뭐 완전히 이렇게 이분화해서 나누기는 어렵고 거의 대부분 이 그 성능 기준도 이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포함이 되도록 하고 그다음에 성능 기준을 이제 별도로 이렇게 뺄 예정이다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수험생분들 입장에서는 뭐 성능 기준도 이제 별도로 나오면 또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그 화재 안전 기준에서 막 획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안심하시고 이제 올해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제가 받았어요. 예, 파일 받았고 그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밴드에 올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보면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이제 똑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2022년도 요 교재로 이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정된 사항들이 소소하게 이제 있긴 한데요. 소소하게 있긴 한데 이걸로 수업을 충분히 나갈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올해 좀 개정된 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제가 이제 그 밴드에 올려드릴게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이제 우리 부장님께서 밴드로 다 초대를 해드릴 거예요. 거기에 뭐 공지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업 끝나면 이제 동영상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공지사항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릴 텐데 뭐 일일 공부, 일일 테스트, 뭐 주간 테스트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밴드로 이제 제가 그 학습 관리를 또 해드리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요 교재로 이제 나가게 된다. 그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언제 공포가 될지 모르겠지만 12월 1일이 시행일이니까 분명히 그 전에는 이제 공포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내용으로 이제 2023년 개정판을 완성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무료로 당연히 또 지급을 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저기 뭐야 이제 우리가 이거 12월 한 중순쯤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 날 이제 국비 지원 이제 1월부터 국비 지원 과정이 이제 개설이 되는데 화재 안전 기준 끝나고 이제 점검 실무 행정 들어간단 말이죠. 예, 점검 실무 행정 이제 오전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오후에는 원래 수업이 없는데 지금 뭐 아직 부장님하고도 얘기한 건 아닌데 이제 2023년 그때쯤이면 대비 교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후에 아직 우리가 예정은 없는데 오후에 2023년 화재 안전 기준 개정판으로 수업을 한번 더 진행을 할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일단 지금 이걸로 이제 수업 들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 이제 보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오후에 한 번 더 개강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이 뭐죠? 그 동영상을 열어드려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또 한 번 듣고 그 개정판 책으로 또 한 번 듣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제가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릴게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예,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책은 그게 이제 올해는 그냥 화자안전 기준 마스터 그 다음에 핸드북 요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개정판은 화자안전 기준 마스터 상 해설편 그 다음에 내용은 거의 이제 똑같고요. 그 다음에 마스터 하 암기편 요렇게 이제 제목을 그렇게 이제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 해설편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화자안전 기준 해설서 있죠. 화자안전 기준 해설서라는 게 있습니다. 소방청에서 발간한 해설서가 있는데 최근 해설서 내용이 2020년 판이에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이게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소방청에서 이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지 아세요? 4,0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 다운받아가지고 출력하시면 이게 700페이지니까 7, 5, 35, 한 6권? 이 정도 분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움되는 내용도 있는데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수록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중요한 내용들 딱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화재안전 기준 뭐 송수구 설치 기준이다 하면 6가지 항목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그 6가지 항목을 이해할 정도로만 해설이 돼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해설서는 너무 양이 너무 많아요. 불필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근데 딱 필요한 내용만 여기 이제 수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그거를 해설서 내용을 참고를 해가지고 잘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나라의 해설서 내용이 이렇게 수록이 되어 있는 거는 제 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이게 원문 정도만 수록이 되어 있지 거의 해설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없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이 책 하나만으로도 이해하는데 전혀 이제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의 안 듣고 이 책만 보셔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다 되신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원문 내용, 그 다음에 해설서, 해설 내용, 그리고 뭐 사진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이해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암기 핸드북 요 책에는 이제 뭐 받으셨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문제답 형식의 이제 문제집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원문으로 배웠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 그거를 이 책을 보시면 이제 아시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도 표시 별표 하나부터 5개까지 있습니다. 별표 하나부터 5가지 있는데 별 3개 이상이 중요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해 시험에 뭐 하여튼 뭐 우리 책에서 거의 뭐 대부분 다 나왔는데 뭐 거의 다 비슷하죠. 다른 뭐 학원도 비슷한데 별 3개 이상짜리가 거의 90% 이상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별표 3개 이상만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들어도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 물론 이제 별표 하나 또는 2개 요런 데서도 어려운 시험에서는 막 그렇게 구석탱이에서도 내요. 그런데 별표 3개 이상 요것만 하셔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 다 하시면 그 이후에 별표 하나나 2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별표 하나 2개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최근에 나왔던 화재안전 기준,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가끔씩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시험을 딱 봤는데 시험 문제 중에 뭐가 나왔냐? 전회차게 나온 게 있었어요.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최근 기출은 거의 다 제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사 시험이라는 게 아직 역사가 이렇게 오래되지 않다 보니까 아직 미기출된 것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기출된 거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 출제자들이 이제 그 사람들도 공부해본 사람들이니까 미기출된 건 아니 기출된 거는 이제 최근에 기출된 건 제끼고 한다는 게 다 알아서 이제 그 최근 기출을 막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건 못 맞출 것이다. 예, 그렇게 이제 내는 건데 가끔씩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문제는 나오진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중요한 문제들, 예상한 문제들 위주로 나온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별 3개 이상 위주로 하시면 되고, 수업도 별 3개 이상 위주로만 나올 겁니다. 왜냐면 별 하나, 2개짜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그 수업 시간에 다 나가봤자 시간만 낭비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도 별표 3개 이상 중요한 거 위주로 나간다. 그리고 요 화제안전기준 설명은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예. 해설 부분에도 그래도 해설 부분이 꽤 있는데 그거를 자세하게 제가 일단 말로는 이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것들, 근데 제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뭐 그렇구나 이런 정도로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키워드 두문 암기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키워드의 앞글자를 딴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뭐 유튜브에도 뭐 여러 번 올리고 했는데 아직 뭐 유튜브 잘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얼마 전에 그 설명회 한 것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거 뭐 한 2~3시간짜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암기법, 키두문 암기법, 이미지 암기법의 장단점 이런 거 다 제가 다 수록을 해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일반적인 그 두문 암기법 많이 따잖아요. 앞글자 그냥 문장의 앞글자를 쭉 따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암기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외워야 된다고 할 때 그냥 앞글자를 그냥 쭉 따서 외우잖아요. 그게 단점은 뭐냐면, 물론 이제 그것도 그걸로 합격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걸로도 이제 합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좀 비효과적이라는 거죠. 뭐냐면 앞글자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르륵 따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심적인 어떤 단어의 앞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키워드의 앞글자를 따면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나면 그 문장 전체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키워드의 저는 앞글자를 이제 딴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그 두 문자 암기법 있잖아요. 그건 어떠냐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순서를 쭉 땄잖아요.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자체를 외우는 게 곤욕이에요.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걸 딴 거냐면, 아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 있을 텐데, 여기 책에서는 원문 순서대로 그 기준이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원문 순서대로가 아닌 암기법 순서대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암기법 순서대로. 암기법 순서대로. 그래서 이 암기법이 예를 들면 뭐 불꽃 감지기 설치 기준이다 하면은 방박, 모바, 공포인데 이 순서대로 이 본문을 배열했다는 거죠. 그래서 암기하기 효율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 본문 배열을 그렇게 바꿔놨고, 그리고 이 암기법이 말이 되게끔 바꿔놓은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바꿔놓은 이유가 말이 되게끔, 그러니까 앞글자를 아무 의미 없이 주르륵 따면 이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외우는 게 힘들단 말이죠. 그런데 방박, 모바, 공포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방 밖에서 뭐 보냐? 공포스럽다. 방박, 모바, 공포.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토리 암기법과 또 우리 키두문 암기법의 차이가 그렇게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 예상으로는 합격자가 설계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설계가 뭐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설계가 조금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두 과목 보신 분들은 합격률이 조금 저조할 거예요. 근데 점검만 보신 분들은 합격생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점검만 보신 분들도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나 이제 합격을 하시는 거고, 대부분 다 예상 문제들이긴 했지만 공부량이나 내공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것도 잘 못 쓰죠. 근데 이제 올해 점검만 보신 분들이 많이 합격할 거라 예상이 되는데, 저희 학원에서
뭐 밴드도 그렇고 제 학원에서 뭐 시험 보신 분들 통화하고 했잖아요. 점검만 보신 분들이 상당히 잘 보셨어요. 예, 그리고 점수들도 잘 나오시고 뭐 80점 이상씩 거의 다 예상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분들이 이제 제 암기법을 그대로 활용해 가지고 여기 있는 암기법 화자 안정 기준이라든지 법령 점검 항목 암기법을 그대로 활용하셔 가지고 뭐 조금씩 이제 뭐 자기 나름대로 조금 뭐 바꾼 건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 제 암기법을 활용해서 거의 그대로 다 외우셨다고,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됐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암기법을 효과적인 암기법이니까 이제 신뢰하시고 믿고 잘 따라오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답변이 되셨나요? 예, 예, 예. 네네. 아,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도 뭐 수험생 때 예, 그렇게 바꿔서 썼고 예, 전혀 지장이 없는데 이제 다만 이 특히나 화자안전 기준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이제 법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가 바뀌면은 뭐 예를 들면 이제 2호에서 1호에 대해서 예를 들면 1호에 해당하지 않는 뭐 이런 식의 법규 문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거는 그렇게 이제 이걸 바꾸면은 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건 안 바꿨어요. 예, 그 생각하고 다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교재요? 교재 이거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이거를 이제 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학원에 이게 주문을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이 책들이 엄청나게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이제 샘플로만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고 지금 도서 물류 대행을 맡겨놨기 때문에 거기서 주문을 해갖고 다음 주에 온라인으로 드신 분들은 택배 발송해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오신 분들은 요걸 다 나눠드릴 거예요. 예, 그렇게 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개정된 사항들 일부 있거든요. 그 개정된 사항들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오표라든지 그런 거는 종합해가지고 제가 오늘 안으로 올려드릴게요. 예, 올려드릴 테니까 수업 시간에 나가면서 개정된 사항 말씀을 또 드리기도 하고 정오표로 파일로 딱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정리된 거 보시고 이렇게 수정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23년 거는 나중에 나오면 그것도 다 드릴 거고 그걸로 진행되는 수업도 예, 이제 그때는 국비기 때문에 예, 여기 오시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으로는 열어드릴 거니까 얼마든지 보시고 만약에 예,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추가적인 증정을 해드린다는 겁니다. 아셨죠? 예, 예. 아, 혹시 소방관님이세요? 소방관님이세요? 아, 그건 아니시고. 아, 네네. 하여튼 제가 그 저기 뭐 유튜브에 뭐 여러 번 이제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이 그렇게 돼요. 뭐냐면 이제 설계에서 보면 화재 안전 기준이 이제 통상적으로요.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30%. 올해는 뭐 또 그렇게 나오진 않은데 계산이 한 거의 70%이 정도 이 프로가 거의 점수라고 보시면 돼요. 30점, 70점. 그 다음에 이제 점검도 이게 뭐 회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화재 안전 기준도 거의 30%, 그 다음에 이제 법규, 소방관계 법규 이게 거의 30%, 그 다음에 점검 항목이 이것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죠. 올해는 42점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30점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었는데 보통 한 10점에서 20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무가 한 20점 정도? 요 정도 이제 비율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회차마다 이제 좀 비중이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설계 및 시공만 보시는 분들은 그 100점 만점 중에 한 30점 정도 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공부 방법적인 부분은 제가 뭐 유튜브 계속
올렸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뭐 계산에 거의 내가 10시간 공부할 수 있는데 그 중에 7시간 공부하고 이거는 30%니까 3시간만 공부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시고요. 물론 계산이 점수가 많이 차지하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암기하는 거거든요. 암기하는 거. 거의 반대로 돼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화자안전 기준은 거의 7, 계산이 거의 3, 그 정도. 예.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암기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 거의. 근데 이제 올해 그러니까 설계가 어렵게 나와서 이거에 두 과목 보신 분들은 이거에 따라서 제 당락이 많이 좌우가 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이런 것들 암기하시는 것들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세요. 예. 그래서 요 정도 비율이다. 그 나오는 비율이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두 과목 보시는 분들이나 또는 점검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안전 기준, 법령, 뭐 점검 항목 이런 것들 거의 비슷한 비율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상대적으로 점검 항목이 올해는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보통 뭐 한 문제나 두 문제 이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점수 비중으로 따지면은 요게 많이 나왔거든요. 결국 여기에 많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요건 상대적으로 좀 덜 투자하시고 그랬었는데, 근데 점검 항목이 암기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나중에 뭐 우리 점검 실무행정 들어갈 때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화재안전 기준이 쉬워요. 왜냐면 점검 항목은 이 화재안전 기준 법령은 이렇게 풀어져 써 있잖아요. 풀어서. 그래서 잘 이해가 되고 뭐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점검 항목은 이게 아예 그냥 압축이 돼 있다 보니까 이 상당히 암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거의 같은 비중을 두고 암기를 해 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암기할 게 제일 많은 게 화재안전 기준이죠. 문제수로 따지면은 뭐 별표 3개 이상짜리로 따지면 한 200문제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법령은 한 100문제, 점검 항목도 한 100문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합격권이 되려면 500문제 이상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500문제 이상. 더 뭐 별표 하나 두 개짜리까지 암기를 한다. 그러면 뭐 한 6, 700까지 700개 정도까지 암기하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내공이 더 쌓이고 나서고, 일단은 최소 마지노선 약 한 500문제 정도 암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제 화재안전기준이 제일 많죠. 예. 그 다음에 법령, 점검 항목. 저 올해 그 합격 전략 설명회 그거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그거 참고를 좀 하시고요. 예. 이런 내용들 각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될지 그런 것도 다 올려놨어요. 예. 그거를 지금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요. 예. 네.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예. 행정 예고도 아직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그리고 행정 예고가, 그렇죠. 행정 예고 올라오면 그때 이제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행정 예고된 내용들에서 이제 의견 수렴을 한단 말이죠. 근데 물어보니까 보통은 행정 예고 하고 나서 의견 수렴 받고 그 의견을 좀 반영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거의 이제 시일이 촉박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급박하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 때문일 거예요. 법령이 우리 소방시설법, 화재 예방,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관련 범죄 있잖아요. 그게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거 맞춰가지고 그게 이제 그 법률은 공포됐는데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직 공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맞춰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분리를.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거는 보통 이제 행정예고 나오면 그 의견 수렴해가지고 최종 공포를 하는데, 의견 수렴 받아봤자 이거는 거의 개정하기가 어렵다. 예, 의견 수렴 받아도 거의 지금 있는 그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고, 그 이후에 차근차근 뭐 바꾸든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했고, 예, 예,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행정 예고 올라가면, 예, 행정 예고 올라가면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 예, 법령 정보 게시판에 행정 예고라고 있어요. 예, 행정 예고 거기에 보면 그게 이제 올라갈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이미 그 파일을 받아놓은 게 있어서 원하시는 분들은 뭐
보내드릴 수가 있고, 예, 밴드에 제가 올려드릴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아직 지금 공식적으로 공포가 안 됐는데 이게 뒤로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한 거면 좀 어찌 보면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비밀 문서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예,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알려지기 전에 이렇게 문서가 놔두면 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질문은 좀 이따 하고요. 제가 사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공부 부분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그런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데, 물론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긴 하죠. 자, 첫 번째 설명을 좀 드리면, 자, 관리사 시험, 뭐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뭐 좀 1년 이상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자, 처음 준비하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준비하신다. 거의 3분의 2 정도 되시고요. 한 처음은 아니고 뭐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몇 개월 봤다. 좀 몇 개월 봤다. 또는 시험 뭐 한 번 정도 봤다. 예. 한 번 정도. 예. 예, 요번에 처음 보시고 한 몇 개월 좀 공부하신 다음에 보신 거죠? 예. 1년까지는 아니시고. 네네네. 네네네. 하여튼 대부분 이제 처음 준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다 생각이 되고요. 자, 저는 지우고 쓸까요? 지우고 쓰죠. 다 지워버리자. 자, 첫 번째, 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에 합격하기 위한 제일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자, 뭐라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을 한번 읽어보세요. 모의고사 또. 자, 이런 얘기는 처음 할 거예요 아마. 예, 처음 할 거예요. 제가 차를 쭉 타고 오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 자신감. 그 전에 뭐가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건강. 건강도 중요하죠. 좋은 학원. 그것도 중요하고요. 암기법. 그것도 중요한데, 근데 그 내용은 말씀하신 내용들이 뒤쪽에 이제 다 나오긴 하는데요. 아마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납득은 되실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면 기회가 전혀 오지 않습니다. 예. 많이 봤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충분히 기회가 주어지는데, 제 지인 중에서도 그랬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19회 때가 엄청나게 쉬웠단 말이에요. 19회 때가 18회 때 시험을 봤는데 18회 때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인분이 아주 친한 지인분인데 18회 때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딱 봤는데,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게끔 문제가 나와버린 거죠. 뭐 위험물 뭐 형식식 이런 데서 뭐 디립다 내버리니까 그거 못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뽑으려고 작정하고 그냥 어렵게 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엄청나게 합격생이 이제 적었었고, 그래갖고 이분이 포기를 했어요. 뭐 하여튼 그분만 말씀드리긴 하는데 다른 분들도 있긴 한데, 근데 제 지인분이라, 그 제 교회 지인분이라, 이 카메라가 막 흔들리는구나. 이게 너무 잡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시라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가 뭐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포기하지 말고 계속 뭐 우리 학원에 와라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쉬울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런 거다. 근데 너무 상심을 한 나머지 포기를 했어요. 근데 19회 때 무지하게 쉽게 나왔어요. 그때 합격생이 거의 한 300명 가까이 됐거든요. 280 몇 명인가? 근데 이게 시험이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가 예를 들면 설계가 좀 어렵게 나와서 막 상심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포기하시면 기회는 더 이상 오지 않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제일 첫 번째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말씀드린 건 제가 처음인데, 근데 진짜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이게 뭐 기사 시험이나 뭐 이런 시험처럼 호락호락하고 쉬운 시험은 아닙니다. 뭐 다 아시잖아요. 최소 2년 이상 잡으셔야 되고, 저는 그래요. 2년 안에 합격을 하셔야 된다. 2년 안에 합격을, 진짜 제가 지도해 드렸는데 2년 안에 합격을 못 하셨다. 이제 그런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2년 안에 합격을 해야지, 3년, 4년 넘어가잖아요. 지칩니다.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 3년, 4년 이렇게 오래 걸리시는 분들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거나,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또는 공부를 안 하셔서 그런 거지, 2년 열심히 하시면, 저는, 물론 정말 진짜 실력 있는데 실수 때문에 미끄러지신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대부분 그 설계시공 계산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설계시공 계산 문제는 뭐 하나 잘못해버리면은 뭐 한 2, 30점이 날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수로, 정말 실력은 되는데 정말 실수 하나 때문에 이렇게 미끄러지셔서 좀 실력이, 그 공부 기간이 늘어나신 분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면은 저는 2년 안에 끝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도를 못했다면 저는, 물론 이제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본인 하기 나름이지만 정말 성실하게 지도해드리고 했는데 2년 합격 못했다. 저는 강사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물론 제가 아무리 뭐 열심히 지도해드리고만 해도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은 진짜 안 됩니다. 진짜요. 자, 요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 뭐 이렇게까지 오신 분들은 정말 뭐, 대충 한번 뭐 조금 공부해보다가 뭐 그만둘 생각으로 오신 분들은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마음을 먹고 딱 오셨을 건데, 포기하지 않고 뭐 하셔야지 취득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합격률이 뭐 회차마다 좀 다르지만 한 3% 정도 됐잖아요. 100명 중에 3명 합격하는 시험이란 말이죠. 100명 중에 3명. 그러니까 연봉이 높고 뭐 하는 거죠. 다 뭐 조금 공부하면 다 합격하면, 연봉이 그렇게 유지가 되겠습니까? 거의 뭐 8천 가까이 되니까요.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뭐 아까 말씀을 쭉 하셨는데, 뭐 자신감도 말씀하시고 건강도 말씀하시고 모의고사 말씀하시고 쭉 말씀하셨는데, 제가 뭐라고 두 번째 얘기할까요? 전략. 전략도 좋습니다. 전략. 자, 보세요. 전략, 공부 방법, 건강, 뭐 다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자신감도 막 넘치고 막 다 좋아요. 근데 시간 투자를 안 해. 시간 투자를 못 해. 그럼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암기법이 좋고, 아무리 뭐 책이 잘 돼 있고, 아무리 강사가 강의를 잘하고, 나 건강 너무 좋고 막 모의고사 막 열정이 넘치고 막 그래, 열심히 하려고 막 해요. 근데 그 열정과 막 그런 자신감, 뭐 나머지는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회사가 너무 바빠갖고 하루에 1시간 공부하기 힘들다. 그럼 합격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루에, 자, 평균적으로요, 직장인들 기준으로 하루에 4, 5시간씩 2년 꼬박 하셔야지 합격할까 말까 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하루에 못할 때도 있고, 물론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죠. 못할 때도 있고, 뭐 하루에 해봤자 한두 시간, 1시간 뭐 이렇게 한다. 그 한 10년에도 합격 못 하십니다. 그 10년씩만 걸리시는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에요. 5년 이상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뭐 암기법이 없이 그냥 이제 깜짝 놀란 게 그냥 계속 쓰셨대요. 그냥 암기법도 없이 그냥 계속 쓰셨대요. 아 그게 뭐 한두 개면 외워지죠. 수백 개인데 그게 계속 쓴다고 그게 외워집니까? 안 외워져요. 예. 그거는 죽는 날까지 해서 안 외워질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 10년이 아니고 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공부 방법 뭐 좋다 이거요. 공부를 안 하신 겁니다. 안 하셔서 그렇게 오래 걸리거나 저는 두 번째 이거라 생각합니다. 시간 투자를 안 하시면 아무리 제가 뭐 빠따를 때리시면서 예? 스파르타식으로 공부를 해도 안 하시면 끝입니다. 예. 이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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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요? 이제 처음 준비하시면 1차도 하셔야 되잖아요. 예. 1차까지 해서죠. 예. 그렇죠. 그 2차 기간, 그 1차 시험 끝나고 준비하면 안 돼요. 1, 2차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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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3년, 4년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1차는요. 1차만 하면 안 되는 시험이에요. 이 시험은. 관리사 시험은. 1차하고 2차가 어렵기 때문에 1차하고 2차를 동시에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제 계속 그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또 이렇게 하신 분 있잖아요. 2차가 어렵다니까 2차만 막 공부를 하다가 이제 1차 얼마 딱 안 남기고 2차 딱 집어 던지고 1차만 막 집중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1차랑 2차를 준비하되 뭐 3대 7 이런 정도 뭐 2대 8 요 정도 비율로 1차를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 1차만 열심히 해가지고 딱 합격하고 이제 2차 열심히 한다. 물론 회사가 너무 바빠가지고 난 1, 2차 동시에 절대 난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 2차를 동시에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 끝나고 2차 뭐 한 4개월인데 합격 못합니다. 예. 예. 절대 합격 못하고 그 다음번에 그게 한 2년차 되잖아요. 합격하기 어려워요. 예. 2차를 1차랑 같이 병행하면서 2년은 이걸 드립다 파야지 될까 말까라는 겁니다. 제가 최소 2년을 말씀드린 겁니다. 최소 2년. 1년 만에 1차랑 2차랑 도공차 합격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 아세요? 저 회사 다니시면서 합격하신 분들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그거는 직장 때려치고 공부만 하신 분들이에요. 1, 2차 동차 합격하신 분들 또는 진짜 운 좋게 19회 때 같이 그렇게 시험 디립다 쉽게 나왔을 때 그때는 있었어요. 예. 직장 다니면서 동차 1, 2차 합격하신 분 계셨어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난이도가 있는 그런 경우엔 1, 2차를 동시에 직장 다니면서 합격한다? 없습니다. 그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체를 본격적으로는 올해 한 5월부터 2차를 하셨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래갖고 시험도 보셨다는 건가요?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네. 감이 안 오시죠? 예. 혼자 하셨어요? 혼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 벌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한계가 있습니다. 예. 한계가 있고 누가 이렇게 끌어줘야지. 예. 약간 좀 우리가 다 성인이잖아요. 알아서 해야 될 날이잖아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누가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막 동기부여 해주면서 막 예? 예, 뭐 시험 보고 이렇게 해야지, 잔소리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 또 효과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뭐 말씀드린 게 2년이지만 그보다 더 빨리 합격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열심히 했는데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4년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무슨 얘기하다 그러죠? 예? 뭔 얘기했죠? 시간? 예, 시간 확보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이게 그겁니다. 뭐 여러 가지죠. 뭐 건강도 정말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중요한데, 효과적인 이제 공부 방법이에요. 저는 이게 세 번째라고 보는데, 이건 크게 저는 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정말 꾸준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좋죠. 시간, 시간 뭐 많아서 이렇게 열심히 아까 계속 이제 계속 쓰신다. 예? 엄청나게 시간 오래 걸리죠. 예?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효과적인 공부 방법이 없어. 암기법이 없이 그냥 계속 주구장창 쓰시기만 해. 예? 그리고 암기법을 활용하시는데, 우리 제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두문 암기법 뭐 이거를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그걸로 합격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것도 아무 의미 없어도 자기가 뭐 수백 번 얘기를 하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그 암기법도 생각이 나거든요. 예, 나는데 오래 걸리죠. 암기법이 없이 공부를 하거나, 또 암기법이 있어도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그 두 문자 암기법 그걸로 이제 하신다거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암기법이 있어도요, 주구장창 써요. 한 번 반복하는데 뭐 몇 달이 걸려. 한 번 반복하는데. 그러면요, 이거 있어도요, 예? 반복주의가 너무 길면 안 됩니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까먹어요. 아무리 암기법이 있어도 까먹는다는 거죠. 물론 암기법 없이 공부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덜 까먹고 효과적으로 이제 암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반복주기. 자, 이 암기법은, 이건 제가 이거 지금 설명드리면은 너무 시간이 이제 오래 걸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키드문 암기법 말씀드렸고, 이미지 암기법, 이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하여튼 이미지 암기법은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그 이미지가 어떤 그 문장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조 설치 기준화 했을 때 옆에 사다리 모양이 있어. 그럼 그 사다리에 대한 설치 기준 떠올려서 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키드문 암기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키드문 암기법은 뭐예요? 키워드의 핵심 단어 그 앞글자잖아요. 사다리예요. 그럼 얘는 뭘 해야 돼? 사로 해야 돼. 사. 근데 사면 이제 반복하면 이제 사다리 떠오르지만, 뭐지? 사진인가? 사진인데 하여튼 뭐 그렇게 생각이. 근데 사다리 이 그림에 사다리 떠오르면 사다리 이 키워드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미지 암기법하고 그 키드문 암기법하고 같이 또 병행하면 더 효과적인 방법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반복주기. 반복주기가 아까 말씀드렸죠. 다 여기까지 있어 좋아. 그런데 계속 이제 계속 쓰는 방법을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뭐 몇 달 걸려 한 번 반복하는데. 처음엔 당연히 그래요. 근데 시험 전날까지 한 번 반복하는데 막 몇 달 걸려? 그러면은 시험 전날 그 전에 외웠던 거 몇 달 전 거 딱 보면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수준 말씀드릴게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전체를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내공이 2년 가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거의 진짜 5, 6개월 걸려요. 왜 보세요? 지금 화전적이 시작하죠?
거의 그냥 2달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끝나면 점검실명정 나가죠? 거기에 법령 점검 항목 외우죠? 그것도 한 2달 과정이란 말이에요. 한 4달 정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강의 듣는다고 다 외워져요? 아니죠. 자기가 또 외워야 되겠죠. 시간 투자해서. 그 한 6개월 정도는 잡아야 돼요. 한 번 내가 쭉 외우는 거. 근데 6개월 전 거 생각나요? 물론 계속 반복하면서 하셔야 되겠지만 잘 생각 안 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계속 반복해서 돌리잖아요. 그러면 6개월 걸린 게 5개월 걸리고요. 4개월 걸리고요. 한 번 돌리는데 3개월? 이렇게 점점점 줄어요. 그 줄는 그 주기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거의 2분의 1씩 줄어요. 6개월 걸렸던 게 3개월이면 이제 반복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2달, 거의 2분의 1 딱 떨어지는 건 아니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일주일에 한 번은 돌려야지. 시험, 예를 들면 다음 주가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전체를 한 바퀴 돌려야지 일주일 전에 봤던 거가 뭐 하나 나왔다.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화자안전기준, 법규, 점검 항목, 실무 다요. 예, 예. 근데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식을 정확하게 내가 외우고 있고요. 풀이법을 어느 정도 내가 한두 번 풀어봐가지고 알고 있으면 이건 뭐 외우는 것처럼 계속 풀어보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은 제낀 거예요. 계산은 그렇게까지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안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암기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계산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안 본다고 가물가물해집니까? 아니거든요. 예. 근데 내가 외운 거는 좀 안 보면 가물가물해져요. 예. 계속 돌려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을 돌려야지 거의 합격권에 다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공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공이 그래서 2년 정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네. 일주일 정도,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할 정도의 수준이 되면 거의 합격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그 횟수는, 그거는 제가 한번 예전에 그 수험생 때 한번 해봤거든요. 진짜 한 번 반복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어요. 근데 그 반복 횟수를 제가 적어놨었어요. 근데 제가 50번 반복하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체크를 안 했는데 50번 이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나이만큼 반복하라고 얘기 있잖아요. 저는 50번 이상 반복을 했어요. 예. 50대시면 50번 반복. 그 있잖아요. 무슨 고승적인가 그 사람이 10번 반복하면 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객관식일 때 그런 거예요. 객관식일 때. 주관식은 10번 반복해서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50번 이상 반복을 해야 돼요. 근데 그 횟수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간을 말씀드린 거는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되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번을 돌려야 되냐?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반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되면 거의 합격권이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죄송한 말씀이시면 저는 공부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한 번 돌렸습니다. 거의 막판에 가서 어떻게 해요? 화자안전 기준 오전, 오후, 법령, 저녁, 점검 항목. 실무도 안 돌렸어요. 왜냐면 실무도 법규처럼 달달달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무는 내가 이해하고 몇 번 써봐서 그걸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거를 법규 외우는 것처럼 달달달 써서 막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써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반복해서 뺀 겁니다. 화자안전 기준, 법령, 점검 항목, 이게 핵심이거든요. 암기에.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 예, 저처럼 해야지 꼭 합격할 수 있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하루에 한 번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반복 주기 하루에 한 번 반복하는 거, 그거를 이제 제가 말씀을, 핵심적인 방법을 말씀을 좀 이따 이제 드릴 건데, 하여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시험 보기 전 뭐 일주일 휴가를 딱 내는 거죠. 휴가를 내서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죠. 예, 저는 그거 추천을 드려요. 물론 회사 여건에 따라서 휴가를 그렇게 낼 수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 최소한 하루라도 시험 전날 하루라도 내 가지고
집중해서. 물론 그거는 진짜 그 전까지 많이 하셨어야지 또 하루 만에 그걸 한번 사실 또 반복할 수도 있는 거지. 하루에 한 번 반복하는 것도 그게 그냥 예? 한 번 반복한다는 게 그냥 눈으로 대충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예? 다 외워진 상태에서 그거를 제목만 딱 보고 암기법 딱 나오고 전 줄줄줄줄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여야지 하루에 한 번 반복하는 거지. 아유, 처음 시작하신 분들 6개월 한 번 반복하는데 6개월 걸리는데, 그러니까 그 한 번 반복이라는 게 강의만 듣는 거 절대 아니고요. 그냥 한 번 써보는 거 아닙니다. 암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 암기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다 넘어가고. 제 수업할 때 이거 한 번씩 다 암기하시고 넘어가게끔 해드려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암기 안 하시는 분도 계세요. 물론 뭐 하기 싫어서 안 하신 건 아니겠죠. 뭐 바쁘기도 하고 이러니까 제대로 못 따라오셔서 그런 건데, 사실 빡셉니다. 10주가 2달 반인데 2달 반 만에 이거를 한 번을 다 외우는 거 정말 빡셉니다. 예. 별표 3개짜리요. 하루에 10주니까 한 200문제니까 한 주에 20문제니까 하루에 5문제 정도씩 외워야 돼요. 하루에 5문제. 정말 이거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5문제는요. 그거를 생짜 통으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 계속 누적이 되잖아요. 예,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하지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 반복 주기에서 효과적인 공부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이 중에서도 이게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데, 자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쓰는 방법. 실제 시험이 쓰는 시험이기 때문에 쓰는 방법 중요합니다. 써야 돼요. 근데 저는 계속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 팔 나갑니다. 이거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 이게 팔 나가신 분들 많거든요. 이 인대 다쳐가지고 그 정도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쓰는 거는 테스트, 예, 시험 볼 때 이 정도 이때만 저는 해도 충분하다고 봐요. 보고 그럼 평상시에 어떻게 하냐? 입으로 소리 내서 외우라는 거죠. 입으로 소리 내서 암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육성 암기법. 네, 뭐 여러 가지 뭐 구두 암기법 뭐 이렇게 붙일 수 있는데 저는 육성 암기법 이름 붙였어요. 제가 그걸로 공부해가지고 효과를 봤고 제가 그 방법을 지도해서 효과를 많이 보셨습니다. 자, 그게 제 방법 비단 제 방법이 아니고요. 그 옛날부터 이 선조들이 그런 방법 해왔어요. 예? 천자문 어떻게 오십니까? 천자문 하늘천 따지 거물연 두루왕, 예? 쭉 나가잖아요. 입으로 외우잖아요. 물론 입으로만 외우진 않겠죠. 쓸 테지만 그 입으로 얼마든지 외울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는데 제 성경 구절을 500구절을 암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 장 몇 절을 얘기해라. 그러면 바로 나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의 암호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예?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뭐 로마서 8장 29절. 이거 거의 암호 수준 아니에요? 이거 성경에 거의 법조문이 법조문. 이거 딱 보고 그 내용이 쭉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것도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 안 하면 이것도 가물가물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외워지는데 우리 설치 기준은요 훨씬 쉽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충분히 됩니다. 쓰는 방법보다요 3배 이상 빠르고요. 시간 단축이 3분의 1 이상 단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3시간 주구장창 쓰면서 외울 거를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직장인들 이거 반드시 저는 활용하셔야 된다고 봐요. 시간 없잖아요. 그 4-5시간이라는 것이 딱 퇴근해서 그냥 4-5시간? 쉽지 않죠. 그러면 7시에 시작해갖고 11시나 12시까지 해야 되는 건데 일단 그렇게 기본 하셔야 되고 한 7시부터 11시까지 기본 하셔야 되고, 근데 뭐 퇴근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자, 짬 시간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 아침 시간. 밥 먹고 뭐 하세요? 밥 먹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밥 먹고 이 졸리다고 이게 주무시면 안 돼요. 그 당뇨 걸립니다. 당뇨. 예? 걸으시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산책 겸 암기를 하셔야 되고, 어디 갈 때 그 우리 1차 공부하시는, 1차 그 준비하시는, 1차 강의하시는 이제 최성호 관리사님이 이제 올해 그 저기 저번에 1차 공부 방법 그 유튜브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좀 웃겼는데 살짝 미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살짝 미쳐야 된다고. 이게 좋은 의미에서 미치는 거죠. 아니 자기 전에 화재안전 기준을 떠올리고, 예? 꿈에서 화재안전 기준 떠올리고, 일어나자마자 화재안전 기준을 떠올리고, 그게 저기 그냥 일반 사람은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관리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제가 매번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그 선배 얘기를 항상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 상당히 이제 긴데요. 이게 중요하니까 뭐 1시간 더 하더라도, 예? 그분이 이제 저랑 같이 합격을 했습니다. 13회 때 합격을 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공부를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물론 이제 안 좋아하신 거죠. 예. 안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어디 안 좋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그분이 그 선배 이제 고향 선배입니다. 그 선배가 같은 학원 다녔었는데 맨날 1등을 하는 거예요. 시험만 봤다면 1등을 해요. 그래서 야, 선생님 어떻게 공부하세요? 물어보니까 화장실에 화장전 기준을 코팅을 해가지고 화장실 벽에 쫙 붙여놓고 샤워할 때 암기하고, 예? 볼일 볼 때 암기하고, 그 정도로 했다라는 거죠. 그 정도의 열심과 열정과 살짝 미친 거죠. 예, 미쳤다는 게 뭐 그 표현이 좀 좋지는 않긴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예, 그 정도로 완전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심, 예, 그러니까 좋은 말로 표현하면 열심과 열정이죠. 예, 그게 있어야 된다. 간절함, 그죠? 예, 간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이, 뭐 언젠가 안 되겠지. 안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매 수업 때마다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자, 그래서 이 반복주기, 입으로 소리를 다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수업 시간에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네. 네. 그건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엄청 효과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자기 목소리로 녹음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다른 사람 목소리로 녹음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 육성 암기법으로 자기가 이거 읽는 거예요. 읽어가지고 자기가 녹음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휴대폰 잘 나와 있잖아요. 예. 휴대폰으로 종단장 설치 기준 하고서는 감지기 회로의 끝부분에 설치하며 이렇게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구장창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거 엄청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거 그 활용을 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는 녹음해서 막 드렸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어차피 소리 내서 외우실 거 아니에요. 그거 외우면서 그냥 녹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이 육성으로 화재안전기 암기법, 예? 율면부수, 뭐 예를 들면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분사헤드 오리피스 구경기준 하면은 4가지란 말이에요. 율면부수, 이렇게 암기법을 딱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암기법의 이제 설명 이것까지 다 할 필요는 없고, 이제 이
뒤쪽에는 이제 그 암기법이 잘 떠오를 수 있도록 이야기가 이제 써져 있는 건데 그것까지 하지 말고 그냥 율면부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율면부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방출율, 면적, 부식방지 조치, 개수 이렇게 하고선 키워드는 먼저 딱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문장 분사에 대해 방출율 및 방출 압력은 제조업체에서 정한 값으로 할 것. 그 다음에 분사헤드 오리피스의 면적은 분사헤드가 이런 식으로 내가 외워서 녹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구장창 듣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암기법도 얘기해 주니까 암기법도 외우고 본문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외우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엄청 효과적이에요. 네. 아, 집에서 공부가 잘 안 되신다고요? 저기, 그쵸. 도서관에서는 같이 하니까 좋고, 잘 되고, 집에 가니까 이제 퍼져서 잘 안 된다. 그죠? 예. 효과적이죠? 예, 저분도 말씀하시잖아요. 일단 효과적인 건 입증이 된 거예요. 예, 된 거고. 자, 그 말씀 잘하셨어요. 세 번째. 효과적인 공부 방법 중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스스로 하면 혼자 잘 안 되잖아요. 제가 밴드에 지금 이제 나중에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은 밴드에 다 초대를 해드릴 텐데 거기서 이제 학습 관리를 해드려요. 물론 이걸 해드려도 안 하면 또 이게 허당입니다. 뭐냐? 제가 매일 이거 공부하세요. 아침에 오늘은 요 분량입니다. 그 뭐냐면 이번 주에 이제 수업을 쭉 나가잖아요. 토요일 날. 그죠?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가 오늘 나간 내용으로 그 매일매일 요 정도 공부하세요 해갖고 5등분 해가지고 4등분이구나. 4등분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4등분해서 아침 8시에 이거 공부하세요 이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밤 10시에 그거에 대해서 시험 봅니다. 시험 밤 10시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내용에 대해서 그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문제를 한 4-5문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나름대로 최대한 외운 만큼 안 보고 한번 써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하루에 5개 외우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는 뭐 너무 힘들다 하면 문제에다가 암기법만 암기법이랑 키워드만 암기하셔도 저는 거의 반 성공이라고 봅니다. 문장 전체를 다 외우면 제일 좋고 문장 전체 너무 외우기가 어렵다 하면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암기법과 그 암기법에 해당하는 키워드 또는 이미지 그 정도 떠올리면 거의 반은 성공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10주 따라오셨다. 성공입니다. 거의 성공입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이 암기법과 키워드를 외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살을 붙여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꾸준히 이제 반복하시면서 하면 돼요. 그 육성함. 자, 그래서 혼자 이제 집에 가시면 잘 안 된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면 뭐 이제 자녀분들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놀아달라 뭐 얘기하고 협의를 아이분하고 협의를 하셔야 돼요. 내가 밤 11시까지 하고 올게. 예? 그러니까 대인관계 가족을 뭐 이렇게 내팽개칠 수는 없지만은 술자리, 예? 뭐 어디 뭐 친목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꼭 가야 되는 건 있잖아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것들 가급적이면 이제 좀 절제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렇게 하셔서 공부도 도서관에서 좀 도서관이 몇 시까지 10시에 문을 닫나요? 그죠? 늦게까지 하진 않죠? 독서실을 끊으시든지 해서 이건 와이프분하고 협의하지 않으면은 집에서는 거의 잘 안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웬만하면 집을 벗어나야 됩니다. 집에 웬만하면 안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개인이 판단하시고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집에서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예.
침대도 있고 막 눕고 싶기도 하고 쉬고 싶기도 하고 뭐 TV 보고 싶기도 하고 유튜브. 저는 휴대폰 이거 정말 필요악인데 이거 끄고 합니다. 저는 끄고 하거나 아예 안 가져가거나. 예. 그렇게 해야지 진짜 이게 뭐 수시로 보게 되잖아요. 이거 거의 중독 수준이에요. 예. 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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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도서관에서도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도서관에서 이제 소리 내면은 쫓겨나죠? 예. 소리 내지 않고 육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성대를 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대를 울리지 않고 속닥속닥 되는 거죠. 자기 혼잣말 하듯이. 그러면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옆 사람이 또 있으면 또 이렇게 거슬릴 수 있잖아요. 저도 해보니까 속닥속닥 되는 것도 성대 안 울리고 속닥속닥 되는 것도 옆 사람 조금 방해될 수 있거든요. 마음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물론 입으로 소리 내는 것보다 좀 덜 효과적이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으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인데 입으로 소리 내서 내가 들으면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죠. 예. 그래서 여튼 집에서는 좀 벗어나는 게 좋다. 예. 또 질문. 네. 전날이요? 어. 음. 전날. 전날도 괜찮죠. 예, 전날 이제 10시에 이제 저는 10시에 그날 거 이제 시험을 보고 하는데 10시 11시쯤 올려드리면 되겠네요. 11시. 예, 예. 예. 아, 그러네요. 출퇴근하면서 네, 보시고. 네네네네.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그렇게 한번 그것도 괜찮겠네요. 10시에 시험 보고 11시에 그 다음날 걸 미리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 딱 보고 이제 꿈속에서도 이게 한번 좀 보시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오리엔테이션이 길어가지고 자, 여러분들 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괜찮죠? 예? 예. 좀 배가 좀 고프시긴 하실 거예요. 2시 정도에 끝나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배고프신 분들은 가셔도 됩니다. 왜냐면 동영상 올려드리니까. 예. 배고프신 분들은 가셔도 되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질문. 그렇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대로죠. 그 점검표, 뭐 건축법, 뭐 다중이용어법 그런 것들은 물론 이제 조금씩 소소하게 조금씩 개정되는 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설치유지법이 화재 예방법하고 뭐 설치유지법하고 이렇게 이분화되는 그렇게까지 획기적으로 바뀌는 건 없어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계속 공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공포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법령을 맨 나중에 뭐 법이 나와야지 뭐 공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화재안전 끝내고 나서 우리가 점검실 명령 들어갈 때는 점검 항목을 먼저 할 거예요. 왜 점검 항목을 먼저 하냐면 그게 암기할 게 많은 것도 있지만은 화재안전 기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든요. 거의 화재안전 기준을 그냥 추갑시켜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재안전 기준하고 점검 항목을 비교해 가면서 점검 항목을 먼저 할 거예요. 암기할 것도 많지만 그 다음에 실무를 할 거예요. 점검 실무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법령을 할 건데 그때까지는 공포가 되겠죠. 뭐 내년 한 2월 뭐 한 연말 정도에는 공포가 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겁니다.
1시간 반을 했네. 지금 지루하시겠는데요. 또 질문 있으세요? 예, 예, 예. 질문. 네, 네. 아, 그거는 그 여러분들이 법제처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게, 에, 그 법제처에 보면 법제처 모르시는 분, 법제처 다 아시겠죠? 법제처 모르세요? 그 인터넷에 이제 법제처라고 치면 우리나라의 모든 법을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제처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창이 딱 나오는데 과세한정 기준 딱 치면 바로는 안 나와요. 이게 행정규칙이라서 법령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쪽에 카테고리에 행정규칙이 있습니다. 행정규칙 딱 누르면 과세한정 기준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소화기구 과세한정 기준에 이제 딱 클릭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그 개정이 언제 됐는지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그 시행일도 거기 이제 나옵니다. 시행일도 나오고 그런데 특별한 경우 이때 시행일이 아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었냐면 우선 경보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뭐 우리 직상 봐라 그거였는데 그게 이제 초고층 건축물 우선 경보랑 똑같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행일이 언제냐? 내년 5월이에요. 그것만. 나머지는 다 공포된 날이 시행일인데. 그런 경우는 맨 밑에 보면 이제 부칙에 거기에 이제 뭐 단 이거는 뭐 언제부터 시행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 시험은 시행일입니다. 시험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시험이 예를 들면 뭐 이번 달 말이다. 그런데 시행일이 그 이후에 시행일인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거기다 적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시험 문제가 나왔다 하면은 그 전법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예,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제처에 뭐 소화기구 뭐 하자한정 기준 그 밑에 그 개정 날짜와 시행 날짜가 나와 있고 변칙적인 거는 밑에 부칙에 이제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방 안전관리자 시험이요? 저도 얼핏 들은 것 같긴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음, 모르겠어요. 음, 건설 현장 화재 안전 기준이 그 내용이군요. 네네네. 워낙 화재가 많이 나오고 하니까. 네. 딱 그것만. 아, 그러면 소방 안전 관리자 좀 주가 올라가겠는데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쵸. 예, 어, 예. 소방 안전 관리자는 얼마요? 3천 초반?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저기 뭐야, 기사보다 쉽잖아요. 소방 안전 관리자. 기사보다 쉬우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거 괜찮겠네. 여기 있습니다. 네. 또, 자, 이제 혹시 더 있더라도 이제 좀 쉬시죠. 쉬시죠. 예.